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랑 성숙한 댓글뿐만 아니라 영상의 조회수는 저를 행복하게 만드니 앞으로 원피스와 다른 애니 리뷰도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루피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세계 모험록 애니 몰아보기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처음은 배고파 편의점에 가던 남자의 모습으로 시작되는데, 남자는 시이나 카즈야라 하며 여기 주인공입니다. 강도가 여자애들을 칼로 찔러 죽이려는 걸 보자 그는 근성을 발휘하다 강도에게 죽고 나서 호화로운 개인실 같은 곳에서 일어나 거울에 비치는 자신한테 놀라 당황해했습니다. 게다가 카인이라는 귀족 자제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나서 일주일간의 기절에 깨어났다는 걸 들었습니다. 카인은 모든 게 혼란스러웠지만 소설처럼 전생했다는 걸 알자 상식이 틀려 소란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주변 상황을 확인한 뒤로 자신의 성별을 확인하는데, 이를 본 메이드는 그가 실수한 줄 알아 카인의 바지를 벗겼습니다. 그래도 카인은 굴하지 않으며 메이드에게 스프를 받아 먹고 나서 메이드에게 자신의 가족 구성대에 들었는데, 아버지인 가름이 타국의 침입을 막는 존재라 들은 뒤로 마물의 숲, 모험가, 마법대에 듣자 이 세계에서 살아갈 각오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자신의 명석함에 놀라는 걸 보자 여러 가지를 알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 답했습니다. 그 뒤 세례를 받아야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걸 듣고 나서 갑자기 쓸 수 없을 거라 들었지만 독학으로 마법을 배웠습니다. 이어 누나인 레이네한테 역사를 배웠는데 초대 국왕이 일본인이란 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종족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침내 5살이 되어 세례를 받으러 가면서 가호와 레벨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후 교회에 도착해 세례를 받으려는데 7대 신들이 있는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들은 카인의 본명을 알 뿐만 아니라 전생에 대해 말해주는데, 사실 카인이 제압한 강도는 넘어지면서 제압당할 운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도는 카인을 죽여 살인죄를 받게 되었으며, 선행하다 죽었던 카인은 지구의 신에게 의뢰를 받아 이 세계로 전생시켰다 합니다. 또 수유나 기저귀 교환은 정신적 고통을 받을 거라 판단해 기억을 봉인할 생각이었지만 왜인지 3살로 전생되었다 합니다. 이에 카인은 기억이 돌아온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가족들과 행복한 생활을 보내는 중이니 사과하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신들은 카인이 마음에 들어 가호를 내려줬으며, 이렇게 카인은 신들의 가호를 받은 뒤로 스테이터를 보여달라는 말을 아버지한테 듣자 불길한 예감이 들어 배가 아프다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추후 혼자 스테이터를 확인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원래 가호와 마법보다 2배 높은 10레벨이란 걸 확인하자 남에게 보여줄 수 없어 은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은폐했던 스테이터를 가족한테 보여줬는데 이상하게도 스테이터는 복구가 되어져 있었으며, 가름은 카인한테 나라의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한부령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카인은 소환 마법진 책을 발견하자 마당에서 소환을 해봤는데 무섭게 생긴 몬스터가 나와 레이네를 해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카인은 몬스터를 송환해버린 뒤로 저번처럼 죽는 것 같았지만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때 카인은 이 세계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며, 다음날 가름은 카인에게 그가 삼남이라 가문을 이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뭐가 되고 싶은지 카인한테 묻는 가름이 나온 뒤로 장래 희망이 모험가라 말하는 카인이 나오며 끝납니다. 이외에 처음은 아버지에게 가정교사를 붙여준다는 말을 듣자 방에서 어떤 사람이 올지 기대하는 카인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또 카인은 메이드인 실비아에게 가정교사가 도착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엉뚱한 곳에 전의를 해 가정교사들 중 한 명의 품으로 떨어지고 나서 그녀들에게 자신의 엄청난 스펙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이템 박스까지 보여줬습니다. 이후 태어나 지금까지 저택을 나가본 적이 없다며 야외 수업을 하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인의 가정교사인 밀리와 니나는 그와 야외 수업을 하기 위해 가름한테 저택에서 중급 훈련을 하면 저택이 날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듣게 된 가름은 야외 수업을 허락했고, 그렇게 밖에 나온 카인은 중급 마법을 시전해 주변을 초토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을 습격하는 킬러 래빗도 가볍게 제압한 뒤로 어머니와 레이네한테 보여주기 위해 아이템 박스에 킬러 래빗을 담았으며, 이때 밀리는 돈을 모아 스킬이 없어도 아이템 박스와 같은 효과를 가진 매직팩을 살 생각이라 했습니다. 게다가 사냥을 더하기 위해 니나한테 탐색을 맡기자 니나는 탐색을 한 뒤로
어떻게 하면 탐색을 할 수 있는지 카인한테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카인은 한 번에 탐색을 해낼 뿐만 아니라 놓친 킬러 레빗을 따라가려는데 그 순간 밀리는 카인을 말리며 위험한 마물이 있다면서 숲에 안 가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 카인은 마을 외벽이 튼튼했던 이유를 알게 된 뒤로 마을을 지킬 만큼 강한 모험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밀리에게 들었으며 그날 밤 스테이터를 확인해 봤는데 레벨이 엄청나게 올라간 걸 보자 신들의 장난이란 걸 알게 되고 나서 나라의 관리 하에 두어지거나 토벌당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길드에 들어가 마물 정보를 보는데 남자들이 밀리와 니나에게 작업을 걸자 단번에 그들을 제압한 뒤로 밀리와 니나랑 행복한 날을 보내고 나서 3년 뒤 밀리와 니나가 연장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실비아한테 들었습니다. 그 뒤 숲에 들어가 블러드 오거와 어스 드래곤을 사냥했으며 가름은 마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보고를 받아 숲에 갔고 한편 카인은 소재를 다 모아 귀가했습니다. 숲에 도착한 가름은 가문의 문양이 그려진 손수건을 보자 카인의 짓이란 걸 알았습니다. 다음날 카인은 밀리와 니나에게 매직팩을 주며 어제 잡은 마물들이 A랭크 모험자가 파티를 짜 겨우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선물했던 매직팩이 자신의 저택에 아슬하게 들어갈 정도라 말한 뒤로 자신이 선물한 게 국보급 클래스라 들어 놀랬습니다. 여기서 니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려질 거라 말하자 그에 대한 예방도 해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카인. 마지막에 카인한테 뽀뽀를 해주며 그와 헤어지는 밀리와 니나가 나온 뒤로 귀가의 숲을 날려버린 것 때문에 가름한테 혼나는 카인이 나오면서 끝납니다. 사마의 처음은 쓰러뜨린 마물 레벨을 확인하는데 마물에 천적이란 칭호가 붙을 뿐만 아니라 전투력이 8천만을 넘은 걸 확인하자 당황해하는 카인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2년 뒤 피로연을 위해 왕도에 가면서 학원은 12살부터 다닐 수 있다고 가름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탐색 스킬을 사용한 뒤로 3km 앞에 전투가 벌어진 걸 가름에게 말하고 나서 잘못하면 늦을 거라 여겨 먼저 전투가 벌어진 곳에 갔습니다. 전투가 벌어진 곳에 도착한 카인은 마물들을 처리하고 나서 부상당한 그들을 치료해 주었으며 죽은 병사들을 아이템 박스에 넣었습니다. 늦게 도학한 가름은 산타나 공작 가문의 문양에 놀라는데 이때 마차에서 왕녀인 테레스티아뿐만 아니라 공작 영예인 실크가 나와 자신들을 구해준 카인에게 감사를 표한 뒤로 갑자기 빈혈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카인은 마음이 진정되는 마법을 그녀들한테 걸었으며 이렇게 그녀들은 카인한테 반해 서로 경쟁하고 나서 가는 목적지가 같은 걸 알게 되자 함께 동행하기 위해 카인을 데려갔습니다. 마차에선 카인을 유혹했으며 피로연이 열리는 마을에 도착하자 테레스와 실크는 오늘 밤을 함께하자고 카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가름이 등장해 미혼 남녀가 같은 방에서 자는 건 아니라고 했으며 이에 테레스와 실크는 오늘 무서운 경험을 해 떨어지기 싫다 하자 그렇게 하여 카인은 그녀들과 함께 잤습니다. 다음날 마침내 왕도에 도착했는데 그니 기사단 부대장인 다임이 테레스와 실크를 구해준 것 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계속해 죽은 부하들을 옮기게 해 미안하다며 기사단 가족을 대표하여 인사했습니다. 또 평소의 유품과 시체는 그 자리에서 묻거나 태운다고 말한 뒤로 50마리의 오크와 용감히 싸운 기사들 대해 전해달라는 말을 카인한테 듣자 동료들과 귀환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전하겠다 합니다. 이어 카인에게 왕과 만나달라고 했으며 다음 장면 카인은 왕에게 저작의 자리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금화 100개와 저택을 포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코르지노란 자가 이를 반대했지만 우수한 카인이 제야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며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왕이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카인은 저작의 자리를 받은 뒤로 응접실에서 이를 가름한테 말하자 가름은 카인에게 저작 받을 줄 몰랐다며 3남 중 먼저 출세한 카인을 흐뭇해하는데 그 순간 왕과 에릭 공작이 그들에게 접근해 딸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카인에게 하나의 부모로서 감사를 전했는데 이 시점 가름이 성인 전에 저작받는 건 부모가 죽음을 알릴 경우에만 있지 않냐고 물었으며 이를 듣게 된 왕은 우수한 카인을 방치할 만큼 나라의 사정이 좋지 않아 그러므로 저작을 준 거라 했습니다. 그 뒤 카인에게 그가 저택 유지도 해야 하니 급료도 지급해 주겠다고 한 뒤로
귀족에 관해 무슨 일이 생길 경우 가름한테 질문하면 된다 합니다. 이후 짐작 가는 부분이 있을 테니 테레스와 실크랑 혼약을 하라고 말했지만 사실 왕과 에릭은 아까 카인의 인품을 보기 위해 저작을 주어 자립시키기로 했는데 이 당시 테레스와 실크가 카인의 혼약자를 자처하자 나라의 카인을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카인은 혼약을 받아들였으며 마지막에 테레스와 실크가 카인과 함께 잤던 날을 못 잊겠다 하자 왕과 에릭 공작한테 혼난 뒤로 귀가의 가름과 레이네한테 혼나는 카인이 나오면서 끝납니다. 사화는 신들한테 스테이터대에 상담하던 카인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신들은 지금 카인의 수치는 인류 최강이라 한 뒤로 아신이라도 될 거냐고 카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아신은 신령과 동급인 존재라 한 뒤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어 전생의 기억을 사용해 오락품 하나를 만들어 달라 했으며 그때 카인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걸 팔아 큰돈을 벌 생각을 하고 나서 레인의 쇼핑을 따라갔지만 어색함을 참지 못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릴 때 처음 해본 소환술 때문에 위기를 처한 적이 있던 팔마를 만났는데 팔마는 삼촌의 가게에서 수행 중이라 한 뒤로 삼촌에게 카인을 소개해줄 뿐만 아니라 점례를 카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카인은 팔마에 삼촌에게 오락품을 하나 팔고 싶다며 제작과 판매를 부탁한 뒤로 오델로의 샘플 대하여 의뢰해봤는데 이때 팔마의 삼촌인 타마니스는 게임 방법도 알기 쉬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를 승낙했습니다. 그러자 카인은 시험 작품을 만들어 달라며 비용으로 금화 1개를 줬습니다. 그런데 타마니스가 너무 많다고 하자 선행 투자라 생각해 달라고 한 뒤로 자신을 기다린 레이네한테 혼날 뻔했지만 뭘 입어도 레이네가 예쁘다는 이야기를 해 그녀의 기분을 풀어줬습니다. 레이네는 기분이 풀린 뒤로 집에 돌아와 카인한테 자신의 패션쇼를 보여줬습니다. 다음날 카인은 실비아한테 타마니스의 연락이 왔다는 걸 듣고 나서 그의 가게에 도착해 시험 작품을 보자 생각했던 이미지와 맞다고 타마니스에게 말한 뒤로 어떻게 하면 게임을 이길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분명 유행할 거라는 말을 타마니스가 하자 카인은 귀족과 거상에게는 고급품을 팔아달라 한 뒤로 일반인한테는 누구나 살 수 있을 정도의 가격에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대량 생산을 위한 투자를 하고 나서 3년간 상품이 복제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상해에 신에게 맹세를 한 뒤로 판매는 한 달 후에 하자 합니다. 추후 왕가에도 전할 거라 호화로운 걸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한 뒤로 신들도 오델로를 즐겨줬으면 좋겠다 했으며 피로연에 향하면서 아버지한테 얼마 전 저작이 되어 주변의 주목을 끌 뿐만 아니라 특히 딸을 소개해주는 부모에겐 주의하라고 들었습니다. 마침내 피로연에 도착한 카인은 에릭 공작과 실크와 공식적으로 인사하는데 이 시점 에릭은 카인에게 무서운 표정을 지었으며 다음 장면 카인은 실크에게 어느 나라의 공주 같다 했고 여자를 잘 다루는 카인을 본 에릭은 당황해했습니다. 가름은 아마 그의 누나인 레이네 때문일 거라 한 뒤로 왕과 가족들을 아련했는데 그 시각 카인이 테레스에게 그녀가 너무 아름다워 숨쉬는 걸 잊어버렸다 하자 왕은 가름한테 카인을 카사노바처럼 키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카인이 가져온 오델로의 흥미를 가지고 나서 나중에 응접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련 후 카인은 가름에게 저택의 유지비 충당을 위해 오락품 제작한 걸 말하자 이에 가름은 카인을 응원해주고 나서 사교를 위해 따로 행동하자 했습니다. 그렇게 가름과 떨어진 카인은 실크에게 유혹을 당하던 중이었는데 코르지노의 아들이 일행을 데려와 카인에게 시비를 건 뒤로 뒤뜰에서 허접한 실력 행사를 했습니다. 보다 못한 실크는 시시한 싸움은 그만두라면서 과거 카인에게 도움받았던 걸 이야기해 그들을 도망가게 만든 뒤로 착각하게 만든 카인이 음침한 것 같다며 데이트해주면 테레스에게 조금 전에 이를 말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 테레스에게 이를 말하려 했고 당황한 카인은 실크의 입을 막았으며 미혼 여성의 입을 만진 카인을 본 테레스는 파렴치하다면서 에릭한테 이를 말하겠다 합니다. 이 말에 실크는 카인과 데이트 약속을 잡은 걸 이야기했으며 테레스는 자신도 카인과의 데이트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인은 테레스한테도 데이트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본 왕은 카인에게 남자끼리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왕과 게임을 즐긴 뒤로
아까 테레스와 실크랑 데이트 약속을 잡은 것 때문에 무언의 압박을 왕과 에릭한테 받는 카인이 나오며 끝납니다. 오하는 마그너에게 열쇠와 저택의 안내도를 받으면서 왕은 면회가 있는데 자신과 오델로를 하기 위해 면회를 취소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던 카인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이때 마그너는 왕을 설득하기 힘들었다 합니다. 카인은 이를 들어 바로 집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마그너, 에릭, 다른 귀족들이 게임을 하자고 졸라 자리를 뜰 수 없었으며 어느 날 카인은 자신의 저택에 왔는데 저택의 상태가 너무 더러워 마법을 사용해 청소를 한 뒤로 찾아온 실비아, 전속 메이드들, 신입 집사인 콜란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청소를 전부 다 했다 하자 실비아는 카인의 전부를 받아들여 콜란을 놀라게 만든 뒤로 이삿짐 받을 준비를 하겠다고 카인에게 말했습니다. 한편 카인은 콜란에게 가름을 찾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의붓형들이 온다는 걸 떠올라 서둘러 가름의 저택의 가형들인 진, 알렉과 식사를 한 뒤로 가족들한테 저택을 소개해주면서 아까 마법을 사용해 약간개조랑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버지에게 귀족은 예술품 하나 정도 있어야 한다고 듣자 어딘가 급히 다녀왔습니다. 다음 장면, 실비아가 비명을 지르자 저게 습격인 줄 알아 가봤더니 과거 자신이 잡았던 레드 드래곤의 박제에 놀란 걸 알았습니다. 가름은 A랭크 모험자들이 겨우 레드 드래곤을 쓰러뜨릴 수 있다면서 같은 일이 안 벌어지기 위해 메이드들에게 설명해 두라고 카인에게 말한 뒤로 레드 드래곤의 박제는 백금화 천장의 가치가 있어 어중간한 장식품보다 더 좋아 보일 거라 했습니다. 그 뒤 비명 소리가 다시 들리자 화장실에 가봤더니 아내와 레이네가 변기에 물이 나와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름은 이를 떨떠름했지만 써보더니 카인한테 본가에도 설치해 달라 하고 나서 귀족은 저택을 가지면 피로연을 열어야 한다 합니다. 그날 밤 카인은 콜란이 정리한 초대 손님 리스트를 봤는데 리스트에 있던 코르지노는 안 부르려 했지만 상급 귀족에겐 안내를 하는 게 상식이라 그럴 수 없었습니다. 국왕은 부르려 했으나 100작 이상만 초청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었으며 또 귀족이 기뻐할 만한 걸 몰라 머리 아파했는데 이를 본 실비아는 소신껏 대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인은 유리잔을 참석자 수만큼 만든 뒤로 햄버거를 실비아에게 시식하게 했습니다. 계속해 탄산수를 넣은 샴페인도 시식하게 한 뒤로 왕궁에서 부른다는 소식을 듣자 다음날 왕을 찾아갔는데 이 시점 왕은 자신에게만 초대장이 오지 않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에 카인은 직접 드리려 했지만 그의 일정을 몰라 기회를 엿보다 늦었다면서 초대장을 왕에게 주었습니다. 귀가한 카인은 메이드들에게 테레스와 자신의 관계를 말했고 며칠 후 피로연을 열었으며 여기서 왕은 햄버거와 샴페인에 만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데도 마음에 들어 왕성에 설치해 달라고 한 뒤로 최고의 찬사를 카인에게 했습니다. 늦게 도착한 코르지노는 레드 드래곤의 박제에 놀란 뒤로 음식 맛에도 놀라고 나서 술잔, 샴페인, 음식 레시피를 달라 했습니다. 이 말에 카인은 그의 부탁이어도 들어드릴 수 없다면서 서치 마법을 쓴 뒤로 대신 이 나라의 최대급 물건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왕이 등장해 코르지노에게 그의 무례함을 지켜봤다면서 엄중한 경고를 주자 어쩔 줄 몰라 하던 코르지노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지막에 왕과 에릭을 이용했다는 걸 들켜 2시간의 설교를 이들에게 듣는 카인이 나오며 끝납니다. 유카는 오랜만에 카인을 만나 마물 소재들을 전해주러 가던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어떤 방을 카인에게 소개해주는 다임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그때 카인은 공간이 작아 다 넣을 수 없다고 다임에게 말했습니다. 다임은 나중에 기사단들과 옮길 테니 훈련장에 전부 꺼내보라고 한 뒤로 카인이 잡아온 마물들을 보자 그에게 신의 사도냐고 질문했습니다. 당황한 카인은 평범한 아이라 답하고 나서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는데 이때 다임은 카인을 붙잡으며 기사단 훈련에 어울려 달라고 한 뒤로 강한 자를 좋아하는 단장도 뵀으면 좋겠다 합니다. 이렇게 카인은 기사단 훈련에 참가했는데 이 시점 기사단 중 한 명은 카인을 걱정한 뒤로 모의전을 치르게 되었으며 또 카인한테 완패했습니다. 이를 본 다임은 카인에게 기사단 전원과 싸워 달라 했고 그렇게 카인은 기사단 전원과 모의전을 했는데 그 순간
엘프가 등장해 카인을 구해주었으며 사실 엘프는 기사들의 대장이었습니다. 단장은 다임한테 카인에 대해 듣자 목검을 가진 카인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결투에서 완패하자 한눈에 반해 카인한테 청혼을 했으며 놀란 카인은 단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은 아직 10살이라 혼자 결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단장은 자신을 티파나라 소개한 뒤로 북쪽 숲을 다스리는 이베르트 공작의 딸이라면서 엘프인 자신은 300년 동안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모는 당분간 바뀔 리 없으니 연령 차이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에 카인이 공작 영예가 쉽게 결혼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 하자 티파나는 집에 나올 때 경혼 상대를 찾기 전까지 안 갈 거라 정해 괜찮다고 한 뒤로 무작정 카인을 왕이 있는 곳에 데려갔습니다. 계속해 왕에게 그와 결혼할 생각이라 했고 여기서 카인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한 뒤로 아직 테레스와 실크에게 이 일은 말하지 않았다 했으며 그 뒤 엘프는 용모가 단정의 노예로 삼기 위해 많은 전쟁이 일어난 것 대들었습니다. 하지만 에스포트 왕국은 초대 유언을 통해 현재 엘프들을 보호하는 중이라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티파나가 한나라의 공주라 들었으며 다음 장면 티파나는 왕에게 카인이 테레스와 실크에 혼약한 사실을 들었지만 결혼할 마음이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왕은 티파나에게 그녀의 마음을 인정하겠다면서 대신 아버지인 레이산한테 편지를 써 허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티파나는 알겠다 한 뒤로 다시 카인을 투기장에 데려갔으며 그 시각 왕은 카인의 강한 힘에 의문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임에게 아까 그와 카인이 말한 걸 들었으며 어느 날 카인은 다임을 만나 매일 티파나랑 모의전을 하다 보니 검성이란 칭호가 붙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다임에게 끌려가 초대 왕이 쓴 재금 마도서를 읽는 바람에 더 이상 정체를 속일 수 없게 된 상황이 오자 결국 솔직하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 말한 뒤로 신들을 만난 걸 언급하고 나서 스테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왕한테 자신은 신의 사도라는 말을 들은 뒤로 전 세계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다고 듣자 멋진 가족과 동료에게 축복받아 행복하다면서 지금처럼 살게끔 해달라 했습니다. 왕은 알겠다 했고 심지어 카인한테 왕을 하는 게 좋겠다 말해 주변의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결혼 허가 편지를 받은 티파나가 나타나 오늘도 카인을 납치해 갔습니다. 한편 왕은 에릭에게 카인의 상태를 보아하니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듣자 동의하고 나서 함구령을 주위 사람들에게 내린 뒤로 나라와 가족을 위해 카인이 힘을 보태주길 바랬습니다. 마지막에 실크와 테레스한테 혼난 뒤로 저번처럼 티파나한테 끌려가는 카인이 나오며 끝납니다. 실화는 초대 국왕에 대해 알아본 뒤로 테레스와 실크가 오자 학원 입학 시험을 공부했다고 둘러대는 카인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이에 테레스와 실크는 카인에게 같이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카인은 일이 있어 어울려줄 수 없다며 자리를 피했는데 티파나가 달려와 카인에게 모의전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카인은 사과하며 아까처럼 자리를 피한 뒤로 기다리던 모험자 등록을 하려는데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사람한테 목숨은 하나이니 무리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 나서 모험자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카인은 남작이란 걸 쓰려 했지만 전혀 모험자랑 상관없다고 생각해 쓰지 않았으며 이후 가정교사들의 근황을 궁금해했습니다. 추후 접수원인 레티아와 통성명을 하고 나서 레티아에게 집적되던 남자들을 상대했는데 아까 카인이 만난 모험자인 클로드가 싸움을 말려주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클로드는 카인의 강함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장면 카인은 클로드가 사준 과실 주스를 마시며 어릴 때부터 모험자인 가정교사한테 싸우는 방법 대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클로드는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카인의 앞길을 축복해준 뒤로 자신의 파티 이름 대하여 설명해주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티를 찾으면 큰 의뢰도 받을 수 있어 랭크를 빨리 올리는 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A랭크라는 증거인 골드 카드를 보여주며 초대 국왕이 됐다는 SSS 랭크에 비하면 자신은 별거 아니라 한 뒤로 아내인 리나한테 혼났습니다. 리나는 클로드에게 의뢰가 있으니 얼른 가자고 했으며 그 뒤 카인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클로드는 리나에게 카인이 상당한 실력자라 만약 자신이 막지 않았으면 지금쯤 길드 안은 피로 물들었을 거라 했습니다.
계속해 리나한테 끌려갔으며 한편 카인은 첫 의뢰인 고블린 토벌을 하러 가던 중에 야외 훈련을 하던 티파나를 만나 그녀에게 첫 의뢰하러 가던 중이라 했습니다. 이 말에 티파나는 다임한테 기사단의 특훈을 맡긴 뒤로 함께 가겠다고 카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카인의 첫 의뢰를 따라온 티파나는 그와 둘이 숲에 와 기뻤고, 그때 카인은 서치를 사용해 고블린의 위치를 파악한 뒤로 고블린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부상자가 있자 힐을 사용하여 부상자를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마법을 사용하여 티파나를 지원해 고블린들을 소탕했으나 예상 밖의 마무리인 그린 블러드가 나타나니까 일단 티파나와 부상자를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볼과 아이스 필러를 사용해 그린 블러드를 토벌했으며 나중에 밀리와 니나는 길드의 정보를 통해 그린 리저드의 둥지에 왔지만 아무것도 없어 돌아갔고, 어느 날 카인은 길드에 돌아와 대장한테 30마리 정도의 그린 리저드를 쓰러뜨린 걸 말했으나 대장은 카인이 오늘 등록한 C랭크일 뿐만 아니라 그가 아이라 그린 리저드를 쓰러뜨릴 수 없다 합니다. 더구나 카인이 평민이라 보수를 원해 사기를 치는 거라 여겨 결국 카인의 길드 카드를 박탈했습니다. 그 순간 옆방에서 손님과 있던 길드 마스터가 들어와 손님을 불러들였는데 놀랍게도 길드 마스터의 손님은 티파나였습니다. 길드 마스터는 대장한테 카인 대해 말하여 납작 엎드려 카인에게 사죄하게 만든 뒤로 사실 자신은 티파나의 오빠라 했습니다. 게다가 사과를 겸해 카인을 C랭크까지 올려주려 했는데 10살 때 카인이 레드 드래곤을 잡은 걸 티파나한테 듣자 도적들을 잡아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길드 지명 의뢰도 해달라면서 특별히 카인을 A랭크까지 올려주었습니다. 또 다시 한 번 더 대장이 한 짓을 사과한 뒤로 동생이 소년과 결혼한다는 걸 들었을 땐 놀랐지만 오늘 카인을 봐 안심했다면서 말광량이인 티파나를 잘 부탁한다고 했으며, 반면 카인을 지켜보던 신들은 가오 레벨 10을 준 걸 살짝 후회했어도 300년 전에 봉인했던 아론이란 자가 풀려날 거라 여겨 더욱 카인이 강해지길 바라면서 미리 찾아놓은 스승한테 카인을 보내려 했습니다. 같은 시작 카인은 골드 카드를 받아 좋아했으며 며칠 후 실크와 테레스랑 공부를 하려 했습니다. 마지막에 티파나가 찾아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자 저번처럼 실크와 테레스한테 혼나는 카인이 나오면서 끝납니다. 하라의 첫 장면은 카인이 왕립학원 입학시험을 보는 날인데 그를 늦게 깨워 카인에게 미안해하는 실비아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카인은 늦지 않을 거라 하고 나서 전의를 사용해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교실에 가면서 지인들의 이름이 없는 것 대해 의문을 품은 뒤로 필기 시험을 봤는데 국어와 산수는 전생의 기억을 활용했으며 역사는 귀족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내용이었기에 30분 만에 전부 다 풀었습니다. 이후 마법 시험을 위해 훈련장에 나왔는데 시험관이 카인한테 훈련장에 결계가 있으니 전력을 다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장면 카인은 전력을 다해도 된다는 말을 시험관에게 들어 인페르노를 쓰려 했지만 또래들의 마법을 보자 위험할 것 같아 초급마법인 파이어 블릿을 시전했습니다. 그런데 위력이 굉장해 결계가 있는 학교의 벽을 뚫어버리자 놀란 시험관들은 벽 너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러 가면서 수험생들을 검기 시험장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검기 시험장에 온 카인은 클로드와 모의전을 했는데 클로드는 전력을 다해 다른 수험생들을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시험관은 그들의 모의전을 중지시켰으며 그러자 클로드는 나중에 의뢰를 같이 하자고 카인한테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인은 이를 거절한 뒤로 시험관의 명령에 따라 귀가했습니다. 다음날 카인은 어제 일 때문에 왕한테 혼나면서 재금 마법을 쓸 수 있는 걸 언급했습니다. 이어 재금 마법을 시험해 보고 싶다 말하여 왕 에릭 마그너에게 혼난 뒤로 평민 시험장에서 자신이 시험을 본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왕은 테레스가 카인을 못 봤다며 화를 냈다 했고 에릭은 학원장이 자신에게 카인 대해 상담하러 온 것을 언급했습니다. 마그너는 카인에게 수선비 견적을 주었으며 실크는 시험 결과를 확인하던 카인을 찾아와 그가 수석이란 걸 말해주면서 어제 카인이 평민들과 시험을 본 것뿐만 아니라 훈련장을 파괴한 걸 들었다 합니다. 또 입학식에서 못 만나면 정절을 시키겠다 했고 그녀와 헤어진 카인은 신입생들을 돕던 레이네를 만나
매년 수석이 신입생 대표 인사를 한다는 걸 들은 뒤로 귀가해 이를 실비아한테 말했습니다. 입학식 날 카인은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을 봤으며 그 뒤 테레스와 실크랑 인사를 하고 나서 신입생 대표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 시점 카인은 초대 국왕이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신분에 상관없이 친구를 만들 거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왕이 등장해 신입생들한테 축하 인사를 하면서 자중하지 않은 카인에게 지나친 스킨십을 하며 경고를 주었고 첫 수업 날 카인은 학과를 정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실크와 테레스랑 함께 괴롭힘 당하던 팔마를 구해준 뒤로 팔마와 다정하게 말을 나누었는데 이를 본 실크와 테레스는 질투가 생겨 카인을 정자시켰습니다. 정자를 하게 된 카인은 어떤 목소리를 듣고 나서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도서관의 문을 열자 눈앞에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어느새 곧장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인은 낯선 남자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커피를 타면서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낯선 남자가 커피에 독은 없으니 마셔도 된다고 하자 9년 만에 커피를 마시는 카인이 나오며 끝납니다. 구원은 낯선 남자가 신들과 만난 적이 있다면서 자신은 초대 국왕인 유야라 말하자 놀라는 카인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게다가 카인은 그가 남긴 재금 마법서를 읽었다고 했습니다. 또 카인은 유야가 300년 전의 사람이라서 그가 유령인지 확인하는데 이에 유야는 자신을 감정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인은 유야를 감정해 봤는데 놀랍게도 유야는 창조신이었으며 다음 장면 유야는 신들에게 카인을 단련시켜 달라는 부탁받았다고 한 뒤로 지금도 너무 강해 고민이라는 말을 카인에게 들었습니다. 그러자 유야는 카인에게 자신의 쿠키를 뺏어 보라고 했으며 카인은 유야의 쿠키를 뺏지 못한 뒤로 300년 전 신탁을 내려 사람들한테 타국에 대한 불신을 심어 세계 모든 곳에 사람들한테 살육을 시킨 사신인 아론 때문에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점 유야는 동료들과 아론을 봉인했지만 최근 봉인이 약해지는 중이라며 아론이 풀려나면 세계가 다시 혼란스러워질 거라 하고 나서 신이 된 자신은 더 이상 카인의 세계를 간섭할 수 없으니 대신 아론을 막아 달라 합니다. 계속해 아론을 막는 것과 카인의 전생은 상관이 있다면서 바다에 카인을 데려간 뒤로 지금부터 자신은 그의 스승이라며 전생대에 알고 싶으면 나침반을 따라 저택에 도달하라 합니다. 이어 최소 레벨을 600까지 올리지 않으면 아론을 이길 수 없다고 한 뒤로 전이는 금지라 했으며 게다가 시간 개념이 달라 학교 갈 걱정은 할 필요 없답니다. 실크와 테레스는 실비아에게 아직 카인이 돌아오지 않은 걸 들었지만 반드시 돌아올 거라 믿으며 그의 집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카인은 몇 개월 동안 잠을 못 자서 기력을 다해 쓰러진 뒤로 신음소리가 들리는 곳에 도착하자 심한 상처를 입은 마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카인은 마물을 죽이려 했지만 지구에 있던 기억을 떠올린 뒤로 남은 힘을 사용하여 치료해주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카인은 마물이 자신을 지켜준 걸 본 뒤로 마물에게 하쿠라는 이름을 주고 나서 하쿠와 함께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유야에게 하쿠가 신수의 한 종족이라는 걸 듣고 나서 사형마 계약을 하쿠와 한 뒤로 새 스승인 드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전생에 대해 유야한테 들은 뒤로 드란과 모의전을 했는데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기절해서 깨어나 보니 드란의 집이었으며 여기서 카인은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집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실크와 테레스는 실비아에게 요리를 배우던 중이었고 1년 뒤 카인은 드란과 모의전을 하면서 저번에 유아한테 들었던 아론의 정체와 전생대에 회상했습니다. 과거 유아는 카인에게 유희의 신이었던 아론은 신탁을 악용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데스게임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신의 세계에 추방되었다고 한 뒤로 그런데 아론이 부활하여 다시 데스게임이 벌어지면 분명 카인의 소중한 사람들이 휘말릴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 강해져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라고 했으며 그 뒤 사고를 당한 카인의 부모님과 함께 전생하여 용사가 되어 아론을 봉인하는 임무를 했다 합니다. 그 당시 카인의 부모님이 희생을 통해 겨우 아론을 봉인했다고 하며 현재로 돌아와 카인은 마침내 드란을 이겼습니다. 추후 부모님의 묘지 앞에 도착해 죽으면서 자신을 생각했던 부모님 대하여 유야에게 듣자
감사와 그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야의 쿠키를 뺏고 나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긴 시간 동안 특훈을 시켜준 유야와 드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검을 유야한테 받은 뒤로 집에 돌아와 실크랑 테레스가 만든 쿠키를 먹고 나서 저번처럼 그녀들한테 혼나는 카인이 나오며 끝납니다. 시파는 왕에게 초대의 편지를 보여주고 나서 초대한테 받았던 검을 보여주며 5년간 있었던 일을 말하는 카인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시간 개념대에 설명할 수 없어 결국 왕에게 혼난 뒤로 에릭한테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A랭크 승격에 필요한 퀘스트를 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당할 거라는 소식을 듣자 길드에 찾아가 A랭크 퀘스트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을 마스터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인은 퀘스트인 도적 토벌을 받은 뒤로 도적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숲에 도착해 가정교사였던 밀리와 니나랑 팔마의 아빠를 만나고 나서 밀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밀리가 상처 입은 것에 분노해 부스터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도적들을 전부 토벌한 뒤로 자신이 왜 왔는지 궁금해하던 밀리와 니나에게 A랭크 카드를 보여주고 나서 도적들을 포박해 마을에 복귀했으며 또 팔마와 그녀의 삼촌을 만났는데 팔마가 카인이 남작된 걸 말하자 밀리와 니나는 이제부터 카인을 어떻게 부를지 고민했습니다. 이에 카인은 편하게 불러달라고 한 뒤로 성장한 것 때 축하하는 밀리의 방식이 부담스러워 서둘러 길드에 보고하러 갔습니다. 계속해 저번에 밀리와 니나한테 추근거리던 남자들을 보자 그들을 저지하는데 남자들은 카인을 알아보고 놀란 뒤로 클로드와 리나에게 가는 카인한테 습격해 도망갔습니다. 다음 장면, 카인은 클로드에게 밀리가 그의 동생이란 걸 들은 뒤로 반가운 마음에 자리를 함께 했는데 이때 밀리와 니나는 오늘 왜 자신들과 카인이 함께 있었던 이유를 말하고 나서 벌써 A랭크된 카인대에서도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클로드는 놀랐지만 예전 자신과 호각을 다투었던 카인의 힘을 알았기에 납득했고 한편 밀리와 니나는 카인이 클로드와 호각이란 사실에 놀란 뒤로 남작이 된 카인대에 클로드랑 니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인한테 어떻게 그만큼 강해질 수 있는지 물었으며 이 시점 카인은 신들에게 훈련받았던 사실을 말 못해 곤란해한 뒤로 어릴 때 레드 드래곤을 쓰러뜨린 걸 밀리가 말하자 레드 드래곤을 쓰러뜨려 강해진 거라 했습니다. 그때 밀리와 니나는 카인에게 받은 매직팩을 꺼내자 니나는 자신 것도 만들어 달라고 카인에게 말했으며 그러자 카인은 그녀의 것도 만들어 주겠다고 했지만 술에 약한 니나는 잠들었습니다. 그 순간 클로드는 니나가 술에 약해 잠들었다면서 내일이 되면 아무 기억도 안 날 거라 한 뒤로 학교 갈 걱정하는 카인에게 그가 귀족일 뿐만 아니라 A랭크 모험가라 학교를 갈 필요 없을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카인은 아직 모르는 게 많아 공부는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니나는 카인이 기특해 그를 안아주려 했고 부끄러워진 카인은 자리를 피했으며 그 시각 클로드는 카인이 평범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 뒤로 레티아한테 내일 카인의 학교에서 모험가 수업 의뢰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다음날 카인은 학교에서 유야와 훈련했던 성과를 보이려 했지만 공격 마법을 금지 당해버렸습니다. 지켜보던 클로드 일행은 카인을 불쌍하게 여기고 나서 어제 길드 일회를 수락해 학교의 초빙 강사로 와 카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하여 그에게 골드 카드를 꺼내라 했습니다. 이 말에 카인은 골드 카드 때문에 아이들과 사이가 멀어지게 될까봐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카인은 모의전을 클로드와 하려 했지만 아까 공격 마법을 금지당한 것처럼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클로드 일행은 다른 학생에게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준 뒤로 나중에 카인의 실력을 보여주려 했지만 수업 시간이 다 되어 그러지 못하자 언젠가 모의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모험가 담당 선생님은 카인이 학교를 부숴 수복할 당시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예산이 없어 당분간 특별 강사를 부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카인은 숲에다 화풀이를 했고 가름은 병사한테 숲에 마왕이 출몰했다는 걸 들은 뒤로 숲에 도착해 카인의 수건을 발견했으며 어느 날 카인은 숲을 파괴한 일 때문에 왕한테 혼났습니다. 마지막에 봉인이 느슨해져 부활한 아론이 나온 뒤로 귀가의 아버지인 가름한테 혼나는 카인이 나오며 끝납니다.
10이라는 학교에서 궁정마술사한테 소환수를 배우던 카인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이때 카인은 사전에 마물과 의사소통의 계약을 맺거나 마법진을 사용해 불러 계약할 수 있지만, 소환자와 마물이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마법진을 사용하려 했지만 어릴 때처럼 이상한 게 나올까봐 걱정했습니다. 궁정마술사는 카인에게 계약하지 못하면 돌아갈 뿐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했으며, 이 말에 카인은 소환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왕이 나오자 놀란 카인은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점 마왕은 카인의 스테이터를 본 뒤로 부하가 될 뿐만 아니라 기꺼이 소환 계약도 하겠다면서 명령만 내리면 전 마족 세력을 불러 나라까지 멸망시키겠다고 카인에게 말했습니다. 당황한 카인이 필요 없다 하자 이에 마왕은 자신을 세트라 소개한 뒤로 계약을 카인과 하고 나서 원래 자신이 있던 마계에 돌아갔습니다. 다음 장면, 카인은 궁정 마술사한테 어떻게든 얼버무렸지만 왕한테 불려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말했으며, 그러자 왕은 카인한테 마왕이 날뛰기라도 했으면 단숨에 왕도가 멸망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인이 초대와의 수행을 해 마력이 더 강해졌을 거라 여겨 스테이터를 보여 달라고 카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어 궁정 마술사에게 지금부터 본 것은 함과라고 한 뒤로 카인의 스테이터를 봤는데 측정할 수 없는 신의 단계였습니다. 마그너는 카인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고민했으며, 그때 왕은 카인이 나라를 멸망시킬까봐 걱정한 뒤로 나라를 원하면 기꺼이 주겠다고 카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뒤 카인에게 자작칭호와 함께 마을 하나를 주겠다며 마을을 잘 다스리면 테레스와의 혼약한 걸 발표할 테니 조만간 아련 자리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귀가한 카인은 실비아에게 이를 말하고 나서 고향의 마물들의 반란 징조가 보인다는 소식을 듣자 서둘러 이복 형인 진을 만났는데, 진은 2개월 전부터 숲에서 마물한테 습격당하는 모험자가 늘어 상금 모험자에게 의뢰해보니 수십 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마물의 반란 징조처럼 흉폭해진 마물의 수가 급증했다 합니다. 그렇기에 아버지께 연락해 각 도시의 모험자들을 파견했지만 반란이라는 확증할 만한 단서가 없어 기사단과 병사를 움직이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카인은 진에게 골드 카드를 보여주며 자신이 숲을 알아보겠다고 한 뒤로 우선 숲의 정보를 모으기 위하여 모험자 길드에 도착해 오랜만에 루디를 만나 강해지는 반란의 징후대에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의뢰를 받은 밀리와 니나가 길드에 찾아와 이미 숲에 다녀온 걸 카인한테 말하며 현재 흉폭해진 마물들이 많다면서 혼자 숲에 가려는 카인한테 클로드와 리나가 오면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던 카인은 먼저 숲에 도착해 하코와 긴을 소환한 뒤로 찾아낸 마물들을 전부 쓰러뜨렸지만 아까부터 누군가 노려보는 느낌이 들자 저번에 계약한 세트를 소환해 찾아달라 했습니다. 소환된 세트는 강렬한 기척이 느껴진다면서 그 기척에 도달하려 해도 많은 마물이 배회할 거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 있는 마물보다 많고 심지어 상당히 고레벨인 마물들 뿐이라 말한 뒤로 자세히 알아봐 달라는 카인의 부탁을 받자 부하 중 탐색이 특기인 다르메시아를 소환했습니다. 다르메시아가 많은 벌레를 이용해 탐색하자 레드 드래곤이 3마리나 출몰했습니다. 순식간에 카인은 3마리의 레드 드래곤과 흉폭한 마물들을 잡은 뒤로 숲을 세트에게 부탁하고 나서 일단 길드에 가 잡은 마물들을 밀리, 니나, 클로드, 리나한테 보여주며 더 강한 마물이 움직이는 것 같다면서 경계를 강하게 해달라 했습니다. 한편 세트는 다르메시아와 함께 무언가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뒤로 숲 안에 들어가 수많은 마물들이 아론에게 조종당하는 걸 보자 길드에 있던 카인한테 반란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카인은 루디한테 반란 소식을 진에게 전해달라고 한 뒤로 클로드에겐 모험자를 결집하여 마을을 지켜달라 했습니다. 마지막에 가름한테 구원 요청을 받은 티파나를 만나자 그녀에게 모험자들과 마을을 지켜달라 한 뒤로 전투를 벌이던 다르메시아와 합류하고 나서 아론이 숲 안에 있다는 걸 알아차린 카인의 모습이 나오며 끝납니다. 12화는 카인에게 숲은 자신이 맡겠다면서 아론에게 가라고 말하는 세트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세트는 부하들을 소환할 거라 한 뒤로 다소 숲이 망가질 거라 말했으며
이에 카인은 과하게는 하지 말라면서 아론한테 향했습니다. 마을에 있던 클로드 일행은 서치를 사용해 현재 숲의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혼자 숲에 있는 카인이 걱정되어 마물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숲으로 갔습니다. 같은 시각 세트는 마계의 사천왕을 불러 사천왕과 함께 마물들을 소탕했으며 마침내 카인은 일부만 부활한 아론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마물들을 만들어내면서 언제까지 카인의 동료들이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했고 숲의 경계에 도착한 클로드 일행은 세트와 사천왕을 보자 그들이 카인의 친구인 걸 깨달은 뒤로 몰려오는 마물들을 물리쳤습니다. 이때 아론은 카인이 자신을 봉인했던 인간들과 같은 눈을 한다면서 괴로워하는 카인을 본 뒤로 데스게임을 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라져 달라면서 카인을 공격했으며 반격하기 위해 카인은 임페르노를 사용했지만 컨디션이 완벽히 돌아오지 않은 아론에게 통하지 않자 좀 더 마력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카인에게 마력을 올릴 여유조차 주지 않았고 한편 클로드 일행은 카인과 맛있는 술을 마실 생각하면서 열심히 마을을 지켰으며 이 시점 카인에게 소환된 하쿠와 기는 아론한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클로드 일행도 죽을 위기에 빠졌으나 티파나와 기사단이 도와주자 기세가 올라갔으며 반면 카인은 하쿠와 긴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는 게 뭐가 짜증나냐고 아론한테 물었습니다. 또 아론에게 신들의 애완견이란 말을 듣자 신은 상관없다며 단지 자신은 모두가 웃었으면 할 뿐이라 한 뒤로 오버로드와 세인트 생추어리를 사용해 드디어 아론을 물리쳤지만 이를 몰랐기에 숲까지 없애버린 뒤로 하쿠, 긴, 세트, 다르메시아 덕분에 아론이 사라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범람이 종결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범람을 종결시킨 카인은 클로드 일행과 티파나와 합류했고 다음날 왕은 카인이 블랙 드래곤과 싸웠을 당시 제금 마법을 사용한 것 때문에 왕도에서도 보인 빛의 기둥으로 인하여 신이 강림했다고 착각한 사람도 있다면서 카인을 혼냈습니다. 계속해 카인이 마왕을 도우미로 쓴 것에 놀라고 나서 이제 지쳤다며 카인에게 왕위를 주려 했지만 마그너와 에릭이 이를 말렸습니다. 다음 장면 카인은 왕에게 도린토르란 영지를 받은 뒤로 받았던 영지가 활개치는 모험자 길드 때문에 지금까지 담당했던 수많은 귀족이 도망친 장소라는 걸 티파나에게 들었으며 테레스는 왕에게 항의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카인은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거에 흥분된다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카인이 길드의 신인 환영회에서 경기장을 대파시킨 뒤로 가게에 소녀를 괴롭힌 모험자들을 공격하여 위병한테 잡힌 걸 들어 놀랐으며 며칠 후 카인은 실크와 테레스한테 도린토르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때 세트는 갑자기 카인을 찾아와 와이프한테 바람 피운 걸 들켜 성에서 쫓겨난 사실대에 말했으며 그 순간 세트의 부인인 네파네가 왔습니다. 그녀는 카인, 테레스, 실크에게 통성명을 하고 나서 해를 끼친 세트에 대해 사과하며 같은 남자로 세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카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말에 카인은 절세 미녀의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성을 의식한 세트가 잘못한 거라 말했으며 절세 미녀란 말을 들은 네파네는 기분이 풀렸습니다. 분위기를 파악을 못한 세트는 카인에게 여성은 결혼하면 바뀌니 조심하라는 말을 해 네파네에게 혼났으며 실크와 테레스는 결혼 약속을 한 이상 배신하면 안 된다고 세트에게 말했습니다. 네파네는 실크와 테레스 덕분에 다시 기분이 풀린 뒤로 만약 그녀들을 울릴 경우에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카인한테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트를 용서주고 나서 세트와 함께 마계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각 왕은 카인이 비싼 시세 때문에 교회로 따지러 가고 나서 타락한 사제들과 어둠의 길드를 참교육한 사실을 들어 놀랬으며 마지막에 왕궁보다 더 큰 저택을 지어 지인들한테 혼나는 카인이 나오면서 끝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랑 알림 설정하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